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방탄을 위해서 당장 다음 달부터 맹공을 퍼보려고 예정을 하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좀 표를 보여드리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12월 2일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하고 또 최혜재 감사원장까지 탄핵안 보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12월 3일부터 5일까지는 명태균 의혹 쪼개기 고발을 하고 12월 10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한 달 내내 이들이 별의 별짓을 다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원래 했던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민주당이 탄핵가 몇 명 됐습니까? 감사원장까지 18명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실제 그 탄핵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재 가서 기각 내지 각각 받을 거예요. 왜냐?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헌법과 법률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 실제 지금 부처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국과장 전원회의 긴급 소집을 하면서 탄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실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업무마비가 야당 탄핵 추진이 중단돼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최혜재 감사원장도 헌법 질서 훼손하는 정치 탄핵이라며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요. 자, 이 목소리는 검찰 측도 똑같습니다. 중앙지검 차장들도 성명문 냈고요. 더 나아가 부장검사들도 전원이 성명문 냈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평검사들까지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대통령실도 무분별한 탄핵, 헌법질서 유린이다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 무소불위 입법권을 남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뭐 한다고요? 이제는 하다 못해가지고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부 장관들을 넘어서 이제는 검사를 넘어서 이제는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로지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요구하는 그런 부처만 요구하는 건데 실제 최근 감사원이 그러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겉과 속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은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 정치 보복을 내 단계에서 끊을 거래요. 윤 대통령도 그만하랍니다. 자, 이 이재명의 말을 믿는 사람은 국민 그 누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당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설특검. 자, 그러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타격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꺼내는 게 뭡니까? 특검이에요. 윤석열 정부 시작하자마자 한 번도 져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뭐 한다는 겁니까? 그 특검에 상설이라는 두 글자를 붙이고 심지어 그걸 살라미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특검을 한 개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한 개 이런 식으로 살라미식으로 상설특검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설특검은 국회 규칙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이와 관련돼서 살라미식으로 상설특검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막아야죠, 친구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꼼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실제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이런 짓을 벌였잖아요. 여당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야당 주도로. 자, 어떤 게 빠졌어요? 여당 추천권이 배제가 된 겁니다.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거죠. 자, 원래는 상설특검법에 따르면요. 자, 교섭단체가 각각 2명을 추천을 해야 돼요. 국회 교섭단체 어디만 있습니까? 국민의힘,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상설특검을 만듦에 있어서 국민의힘 추천 2명, 민주당 추천 2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그걸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국민의힘을 빼먹고 조국당과 진보당을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들이 규칙을 개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어떻다고요? 대통령 제2요구권으로 막아낼 수 없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그냥 어떻게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막아야죠. 무엇을 가지고? 법률안을 가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굴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 저는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막아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막아내는지 하나하나 근거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당을 추천권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규칙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저게 잘못됐잖아요. 저게 잘못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뭘 하면 되느냐? 자, 실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설특검 임명 절차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특검 수사 요구안 국회 의결이 있고, 특검 후보 추천이 구성이 있고, 후보자 추천 의뢰가 있고, 후보자 추천이 있고, 대통령 임명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는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어떤 단계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후보자 추천 의뢰 누가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특검 추천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특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 의뢰를 안 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 안 하면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네, 실제 상설특검 임명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절차를 대통령이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있느냐? 제가 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상설특검법을 보면요. 그와 관련돼서 조항이 없습니다. 자, 조항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을 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항이 일체 없습니다. 그냥 임명 안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안 해도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후보자 추천 의뢰를 안 해도 그와 관련돼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이 없고요. 대통령이 3일 동안 임명을 안 해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그냥 대통령이 어떻게 이 특검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와 관련돼서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주당이 그냥 지켜보겠냐? 자, 실제 민주당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2월 안에 특검 임명을 안 하면 탄핵의 명분이다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면 되냐? 이걸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바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으로 모든 조치를 할 거라고요. 자, 왜냐? 실제 권한쟁의 심판이 어떤 법이냐면요.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법 제65조에 따르면 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의 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했을 때 민주당이 지금 내놨던 여당 추천 배제하는 그 상설특검은 효력이 정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의 상설특검을 투트랙으로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투트랙으로. 자, 어떻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어떻게? 첫 번째, 후보자 추천 의뢰를 안 하고요. 두 번째,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야, 이거 왜 안 하냐? 라고 말하면 국민의힘은 뭐 하면 된다고요? 그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와 관련해서 효력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법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이게 법대로 되겠냐? 쟤네들이 이와 관련 난리를 치지 않겠냐?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요, 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십시오. 이거를 누굴 통해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냐면요. 바로 얘네들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어요. 이준석과 천하람, 엄연히 따지면 개혁신당으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부당함을 알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실제
민주당이 발의했던 상설특검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실제 2024년 10월 7일 날 발의한 상설특검 일부 규칙 개정안이에요. 이게 좀 통과가 된 겁니다. 자, 여기 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실제 이게 법안 내용인데요. 여기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제2조의 수사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 그 말인즉슨 지금 원래는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이들이 하나를 더 넣었어요. 어떤 걸 넣느냐? 바로 이걸 넣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의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뭡니까? 실제 국회 내에 교섭단체가 2개가 안 되면요. 비교섭단체가 들어와가지고 추천권을 갖는다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는 교섭단체가 어디밖에 없다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교섭단체가 빠지면 누구 남는 겁니까? 민주당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교섭단체가 아니라 비교섭단체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명분을 삼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 넣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국민의힘이 가져야 될 걸 누가? 조국당과 진보당이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쭤볼게요, 신규 여러분들. 여기에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자, 말인즉슨 하나가 빠졌어. 어디가 빠졌습니까? 준석이당이 없어요. 준석이당이 조국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는데 준석이당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조국당도 비교섭단체, 진보당도 비교섭단체, 준석이당도 비교섭단체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누구만 넣어놨습니까? 준석이당은 빼놓은 채 조국당이랑 진보당만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준석이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걸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 무엇보다 이 민주당의 상설특검법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다만 의석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선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맞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섭단체가 추천을 함에 있어서 같은 의석수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선수가 앞선 곳이 우선권을 갖고 또 하나는 나이가 앞선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이번 국회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네? 아니, 누군 이선했다고 추천권 갖고 누군 나이 많다고 추천권 갖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준석이가 이런 법을 받겠냐고요? 우리는 준석이가 어떤 애인 줄 알아요.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 예의라는 것을 밥 먹은 애입니다. 밥 먹은 애. 잘 생각해보세요. 준석이가 이 법을 보고 아유 그래 우리 선배님들이 나보다 국회의원 배지를 더 많이 달았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선배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나오겠냐고요. 절대 안 나오죠. 자, 무엇보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넣어놨다고요? 추천 방식에 누구 넣어놨습니까? 조국당과 진보당을 넣어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진보당입니다. 자, 왜냐? 실제 국회 의석수를 보여드릴게요. 자, 국회 의석수가 현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건 자, 개혁신당이랑 진보당이 의석수가 똑같아요. 의석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준석이 입장에서 아니 진보당이랑 개혁신당이랑 의석수가 똑같은데 우리가 이걸 왜 양보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 의원수를 비교하더라도 이렇게 3대3입니다. 천하람, 이주영, 이준석, 정혜경, 윤종호, 진종덕. 자, 이런 과정 속에 중요한 건 바로 윤종호입니다. 왜냐? 윤종호는요 과거 국회의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 지난 2016년 20대.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만든 상설특검에 따르면 누가 되는 겁니까?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걸 준석이가 듣겠냐고. 준석이가 민주당이 만든 법안대로 아이고 그래 배지 한 번 더 다셨으니까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나이 더 많으시니까 제가 더 양보해 드릴게요 라고 하겠냐고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었을 당시 과연 준석이네 당이 이를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신규 여러분들.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보시면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세석 모두 다 반대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얘네들이 왜 반대를 했느냐? 이걸 왜 반대를 했느냐? 자, 제가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준석이 말에 따르면요. 우리한테 추천권 안 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지금 모든 야당이 다 찬성한 게 아닙니다. 모든 야당이 다 찬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번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킴에 있어서 여당 추천권 배제를 했는데 이거는 여당만 추천권이 배제된 게 아니라 누구? 소수 야당들까지도 추천 배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배지 한번 하나 더 달았다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나이 좀 더 먹었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피력하면 되겠습니까? 실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의미에 있어서 이거는 여당만 추천권을 배제한 게 아니라 소수 야당까지 추천 배제가 되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개혁신당이라는 이준석 당이 심지어 과정 속에 어떻게 반대 입장까지 표명을 했다. 근데 이들이 반대한 이유도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추천권을 뺏겼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부각시키면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보여드렸어요.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대통령이 이 상설특검 관련돼가지고 뭐 하면 된다고요? 자, 후보자 추천을 안 하면 되고요. 대통령 임명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민주당이 딴지 걸 거라고요. 우린 뭐 하면 된다고요? 권한쟁의 심판하면 된다고요. 왜냐?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이 되면 그와 관련된 법적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뭘 피력하면 된다고요? 이건 여당 추천 배제뿐만이 아니라 소수 야당 추천 배제까지 되고 있다. 그걸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준석이가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신규 여러분들? 명확하죠? 어렵지 않죠?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순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네,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저만의 주장한 거 아니잖아요. 실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하나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뭘 하면 되는지, 국민의힘이 뭘 하면 되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걸 피력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옛말에 뭐가 있다고요? 소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똥도, 네, 준석이도 써먹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준석이를 어떻게 써먹으면 될지 좀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바로 상설특검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알려야죠. 네, 알려야죠. 이와 관련돼서 이 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이 법이 왜 통과되면 안 되는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아면 되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 자체가 뭐라고요? 아니, 배지 한 번 더 달았다고 추천권 갖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나이 더 많다고 추천권 갖는 게 어디 있어? 이 나라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조선시대도 아니고 배지 한 번 더 달았다고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갖고 나이 좀 많다고 추천권을 갖는다. 이런 게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부당한지,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지 그 내용과 그 방법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역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실 겁니다. 준석이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 어떡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거기까지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자, 말인즉슨 준석이가 지금은 이와 관련돼가지고 아유, 나 추천권 뺏겼어. 나 그래서 반대. 이거 절대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언제가 입장을 바꿀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준석이는 이걸 반대를 못해요.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통과시켰던 상설특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명태균이 있습니다. 명태균.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명태균에 있어서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이준석이라고요. 이준석. 자, 왜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제가 실제 내용도 들었었는데, 검찰이
다른 것도 아니고 김영선이 3위를 했다라는 여론조사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론조사에서 3위인 사람이 어떻게 공천받았습니까? 언제? 지난 재보궐선거 때.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다. 당선인이에요. 말인즉슨 그때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의 도장 없이는 여론조사 3위를 했었던 김영선이가 공천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거야. 근데 이걸 누가 한 겁니까? 준석이가 현실화시켜준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누가 있다고요? 명태균이 있다고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준석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왜냐? 그게 통과되는 순간 준석이도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김영선이 3위인 여론조사가 문서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석이가 공천도장을 찍어줬고 그런 식으로 실제 선거에 나갔기 때문에, 즉 이렇기 때문이라도 준석이는 이와 관련돼서 절대 찬성 못한다. 찬성을 하면 오히려 준석이가 오히려 발발발 떨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쭉 보여드렸어요. 쭉 보여드렸습니다. 전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없는 얘기 안 해요. 대한민국 법률 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던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용해 먹으면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의 상설특검 내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 어떤 방송도 이걸 방송을 안 해줘. 제가 모든 언론들을 다 보는데요. 실제 민주당 상설특검 안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걸 말을 안 합니다. 아니,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배지 한 번 더 달았다고 특검 추천권을 가져가는 게 어딨어요. 나이 좀 많다고 추천권을 가져가는 게 어딨습니까?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유교사상이었습니까? 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리는 게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무서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서울 거 없어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고 역량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요. 자,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좌파들 이러한 선전선동을 하나하나 마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보여드렸죠? 민주당 좌파들의 상설특검법을 어떤 법률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서 누굴 이용해서 막아내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지지 않는다, 우리 할 수 있다 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정리가 되시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자, 무엇보다 어제 방송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많은 분들에게 걱정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많은 기도와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